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네.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이제 30년 이상 된 일기 신도시들을 재건축 재개발을 좀 빨리 하도록 하자는 게 특별법인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빨리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소극적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원래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인데 네. 이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거고요. 예.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도 예.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당에서 노후 계획도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제1기 신도시, 예. 제7구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삼번. 뿐만 아니라 네. 목동, 네. 예, 노원구, 그다음에 뭐 대전 둔산지구, 뭐 김해 등등 지방도 예. 100만 제곱미터 이상 20년 이상 된 노후 도시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네. 전국의 5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서 네. 제가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 명칭도 제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네. 5개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51개 예. 지구. 예, 그러면 왜 이런 데를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기존의 법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오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리고 될지 안 될지 상당히 불안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시화하고 예. 그동안에 잘 안 돼왔던 부분들, 특히 이제 안전진단이죠. 예. 예,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의 조건이 갖춰지면은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제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 용적률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인허가의 통합 심의를 좀 가능케 하는. 다시 말해서 이게 제1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 국가의 주택 정책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30년이 지난 이즈음에 정부와 국가가 책임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만 이게 속도가 나고 제대로 된 미래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이것을 기존의 조합처럼 주민들에게 맡겨놨을 때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 분당, 일산 등등 목동, 그다음에 노원 이런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변에 다 슬럼화된 아파트가 있으면 내 혼자 새 아파트가 있는들 그게 가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 국가 경쟁력도 저하를 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재건축은 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수적인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와 정부 또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모두 함께 뜻을 모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면에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예,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조금 일정한 조건에서 좀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주고 용적률을 좀 많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은 뭔가 사업성을 해서 그렇게 좀 원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주민들이 아주 무리하게 많이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도시의 가치는 사실 기반 시설,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용적률 부분을 꼭 내 아파트의 평수가 아닌 우리 주변의 기반 시설, 미래 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뭐 싱글 모빌리티라든지 UA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지닌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정 정도 용적률을 상향해서 도시의 기능도 제고하고 예. 도시 공간 구조도 재설계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도 동의를 쉽게 하고 이것이 합쳐진다 그러면 도시 재생 사업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이번 국회에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논의가? 지금 법안 소위를 3번을 했고요. 법안 소위? 내일 4번째 이제 법안 소위를 하고 내일, 예. 12월 6일 날 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일단 법안 소위부터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예. 저희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여장하고 저희 특위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 모두가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회소위위원들도 일부 반대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한 분위기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이제 통과 가능성 연내 특별히 상당히 높은데.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토위 29명, 법안 소위 11명 중에 신도시 출신 저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혼자 아주 열심히 좀 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게 워낙에 방대한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5기 신도시만 1기 신도시만 해도 30만 호니까 시간이 좀 아주 오래 걸리겠죠. 시작하는 것. 뭐 아주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또한 중요한 것은 이건 조합이거든요. 개인들이 소유한 아파트 소유권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이 조합이 나름대로 재건축을 위해서 한 길을 가야 됩니다. 분쟁이 있거나 서로 추진이나 조합 결성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하면은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역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 그러면 기존의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아주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시간이 좀 단축되더라도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 비용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리모델링이 낫겠다 이렇게 원하는 주민들도 좀 있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까요?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선택은 주민의 몫이죠.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3자가 리모델링을 해라, 재건축을 하라 할 수 없는 거고 저희 분당 지역에 리모델링 단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는 이미 이주를 거의 끝난 상태고요. 한 군데는 이제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주민의 몫이고 재건축을 선택하든 리모델링을 선택하든 주민들이 원하는 경제성과 우리 미래도시가 원하는 공공적 성격을 잘 융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재건축과 리모델링 주민의 뜻에 따라서 뭔가 주거 환경을 좋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네,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김포시의 서울 편입입니다. 여당이 이제 들고 나왔는데 물론 같은 경기도죠, 분당이지만 분당도 사실 김포보다 서울 이 왕래가 출퇴근 왕래가 더 많잖아요, 분당분. 저희는 뭐 절대적이죠. 김포에 비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한 반 정도 이상은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분당선, 분당선, 자가용 광역버스 이렇게 다니고 있죠. 지금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를 보고 지역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뜬금없죠. 뜬금없어요? 원하지 않고요? 우리 분당은 물론 이제 분당 우리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찬성 성명을 냈는데요. 정말 제대로 이 내용을 알면서 찬성 성명을 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 세제를 알아야 됩니다. 서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강남 3구하고 나머지 구가 내는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그렇죠. 재산세의 50%를 걷어서 공동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강남과 강북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강남에서 내는 세금, 강북에서 내는 세금 다 합쳐갖고 50%를
걷어서 이걸 25분의 1로 나눕니다. 아, 그러면 강남 3구는 좀 손해를 보겠죠. 네. 나머지 구는 혜택을 네, 보는 혜택을 겁니다. 본다. 네. 그런데 우리 성남 분당은 강남보다도 세수가 많은 세수가 곳입니다. 워낙 좋아서 예.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거를 성남 시민들이 동의할까요? 예. 특히 분당 구민들이 동의할까요? 그래요? 옛날에는 분당시 독립까지 얘기 나오던 예.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세가 이 구세가 되면 현재 시세는 5개 세금을 걷는데요. 예. 구세로 되면 2개로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 또 성남시 재정에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예. 이런 지방을 둘러싼 예. 갖은 세제가 있거든요. 지방 재정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발표한 저는 이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강남 3구나 서울시 평균보다 재정이 열악한 데는 일부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재정 그런데 문제를 성남과 분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저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크리라고 보고요. 예. 또 우리 분당이라는 것은 분당의 이 브랜드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네. 굳이 지금도 뭐 글로벌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임위가 이제 국토건설 교통위원회시긴 하지만 네. 뭐 경제 분야에 좀 밝으신 의원이니까 어제입니까? 상속 증여세 관련 뭐 토론회를 주최하셨던데 네.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속 증여세를 좀 개선하자 이런 토론회 자체가 조금 새롭습니다. 그동안 상속세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상속세 개편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식의 개편을 생각하시기에 이런 토론을 했습니까? 사실 이제 상속 정리세라는 것이 평생 동안 벌어온 돈을 예. 사망하거나 예. 또는 타인에게 줄 때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 전체 생애 주기를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실 아주 높은 세금을 걷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상. 생애, 예. 예. 그런데 상속세가 50%를 이제 최고 세율이 그렇죠. 50%고 최대 주주인 경우는 또 2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최고 60%가 예, 되네요. 이런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세원 노출이 거의 상당 부분 되고 있죠. 그렇죠. 예, 모든 소득과 본인의 소비에 대해서 대부분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세원 노출이 적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모든 소득이 노출되고 있는 물론 이제 부동산은 공시가가 시가보다는 낮은 측면이 있지만 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세원 노출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이 상속세 50%라는 세계 제2위의 세율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이념화돼 있었죠. 이념화돼 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예. 제대로 이 부분을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을 해 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이제는 조금 봐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특히 기업 측면에서 소위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창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의 시기에 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율의 세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 내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상속세를 예, 자체가 그러다 너무 보니까 높기 기업과 때문에. 정신이 훼손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특히나 저는 그 최대 주주에게 20% 가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 M&A를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세금을 낼 때 최대 주주니까 20% 할증하라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참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있어야만이 그 회사의 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전략적 판단, 중장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다.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해서 상속세 개편하면 부자 감세다. 이런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기본 입장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뭐 최고세율, 그 할증세 20% 정도는 폐지해야 된다. 또 전체적으로 너무 높다는 인식이 민주당의 일반적인 인식은 아니죠.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고민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좀 있어요? 예, 없어 그래서- 보이던데 있어요? 있습니다. 지난번 그래요? 제가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피상속인의 돈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느냐, 상속인이 받는 금액을 갖고 세금을 매기느냐,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유산취득세냐. 그거 갖고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예. 우리 유동수 의원님, 송기현 의원님하고 한번 했고요. 또 어제 토론에는 또 황희 의원이랑 같이 했거든요. 황희 의원과. 예, 그래서 당내에도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예. 기업가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네.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자라는 단어를 좀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자인 것과 기업이 잘 나가는 것과 기업가가 갖고 있는 부와 좀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그냥 한 단어 부자로 이 개념 정의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네. 그리고 지금은 부의 생성 과정이 옛날처럼 정경유착이라든지 일확천금을 통해서 부를 생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기술 개발하고 영업 열심히 하고 네. 그 성과가 부로 창출되는 게 이제는 일반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자에 대해서 더 세금을 잘 내게 만들고 예. 그런 세금을 잘 냈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존중해주고 네. 이런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속세처럼 그런 경제 정책을 너무 이념으로 보지 말고 실사고시로 접근해야 된다는 김병 의원님의 주장이 민주당이 어떤 일반적인 정책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면 뭐죠 여야의 저 협의도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정부도 좀 상속세 개편을 조금 생각하는 듯한데 뭐 야당의 근데 정부가 제가 지난번 유산취득세 관련된 토론회도 했는데요. 예. 지금 세수가 거의 59조 결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예, 정부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 감면보다 상속 증여세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가 가져오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기업인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속 증여세를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워낙 이 세금에 대한 접근을 초반에 잘못하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 저는 결손이 예상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세제 개편에 손을 못 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그리고 상속 증여세 관련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주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분당 을을 지역구로 들어오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